안녕하세요. 여러분,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이 말을 무조건 믿었다간 약효가 망가지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할 과일 7가지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종종 만나는 어르신 환자분들 중 몸에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요 하며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왜 어떤 과일은 노인에게 독이 되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드시고 계신 과일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20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건강한 100세를 위한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현재까지 30년 이상 내과 임상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노인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1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좋은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진리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약효가 떨어지거나 장기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정기 진료를 보시는 어르신 환자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선생님. 식사 대신 과일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여러분 몸에 좋기는커녕 약효를 망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실제로 진료 중 경험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80대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여러 해 동안 스타틴계 약물과 칼슘 채널차 단제를 드시고 계셨는데요. 최근 들어 근육통, 피로감,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와 근육 효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약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약 용량은 그대로였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요즘 자몽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생과일로 하나씩 갈아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자몽은 간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몸 안에서 약물의 독성을 줄이고 대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몽이 이 작용을 막아버리면 약물이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간독성이나 근육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케이스였던 거죠. 이분은 다행히 자몽 섭취를 멈추고 약을 조절하면서 회복되셨지만 자칫 신부전이나 횡문근 융해증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경고 드립니다. 자몽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을 드시는 시니어분들께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자몽뿐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계열의 석류, 오렌지 특히 세비야 오렌지, 포멜로 등도 같은 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약과 충돌하는 과일, 당뇨나 신장질환을 악화시키는 과일,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 씨앗 자체에 독이 있는 과일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를 의학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자몽처럼 약물과 충돌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혈당과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께 특히 위험한 과일은 수박과 멜론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과 멜론은 덥고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하게 한 조각 드시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이 과일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과 멜론은 과일치고 당이 많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단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입니다. GI 지수는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수박의 GI는 80 이상, 멜론은 약 70에서 75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즉, 밥보다도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당화혈색소 수치가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하더군요. 식사일지를 확인해 보니 요즘 밥은 줄이고 입맛 없다고 저녁엔 수박만 드셨다고 합니다. 과일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그분은 한 번에 두세 조각씩 수박을 매일 섭취하고 계셨고 이게 반복되면서 식후 혈당이 매일 스파이크처럼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과일도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과일은 혈당을 서서히 길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당뇨 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GI 지수가 높은 과일, 수박, 멜론, 파인애플 등을 반드시 제한하고 한 끼 대용처럼 한 번에 과일을 많이 먹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한두 조각 소량 섭취에 그쳐야 합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 치명적인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섬유질도 많고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이 간식처럼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또는 ARB 계열 혈압약, 로사르탄을 드시는 분들께는 바나나는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 100g 기준 칼륨은 약 360mg. 이는 사과의 3배 이상입니다. 하루 권장량 시니어 기준 약 2000에서 2500mg의 15에서 20%를 단 한 개로 섭취하는 셈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만성신장 질환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박동 불규칙, 근육마비,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82세 여성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의식저하와 근육 약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혈압약, 로사르탄과 이너제를 함께 복용 중이었고 식습관으로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점심 후엔 토마토 주스 한 컵, 간식으로 찐감자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15, 정상 상한 5.0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심장 모니터링에서 부정맥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즉시 칼륨 배출제를 투여하고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치명적일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경고 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고혈압약, 이너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감자 등 칼륨이 높은 과일과 채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쉽게 사 먹을 수 있어 무의식적으로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하루 한 개 이상을 꾸준히 드신다면 반드시 식습관을 재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자몽과 수박, 바나나에 이어 이번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간식 바로 말린 과일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말려도 건강하다. 사실이 아닙니다. 건포도, 말린 바나나칩, 말린 망고, 말린 무화과 등은 당도가 높아지고 섬유질이 농축되며 체내 흡수가 빨라져 노년기 당뇨나 위장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는 상당히 위험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말린 과일이 더 위험할까요?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 농축으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로 포도 100g은 건포도 30g과 비슷합니다. 당 함량은 거의 동일하지만 부피는 줄어들어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섬유질 밀집으로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겐 복통, 팽만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첨가당 및 보존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판 말린 과일에는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많고 황산염 같은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어 천식이나 알러지 반응 유발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여성 환자분,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당뇨 2형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복 혈당이 250 이상으로 치솟고 당화혈색소가 8.5까지 급상승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식사는 조금만 하고 입맛이 없어서 말린 망고랑 무화과를 간식처럼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3-4조각씩 드시다 보니 하루 추가당 섭취량이 60g 이상, 이는 밥 한 공기 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말린 과일의 과당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변동폭이 더 크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말린 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당이 더 높고 소화가 어려우며 고혈당, 복부백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 위장기능 저하, 치과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치나 치아가 약한 분들께는 질긴 식감이 치아 손상이나 삼킴장애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는 파파야, 용과, 드래곤프루츠, 망고, 스타후르츠 같은 열대 과일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일들은 이국적이고 맛도 좋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대신 위산이 적은 노년층에겐 소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2019년 실제의학저널에 실린 보고입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스타후르츠를 섭취한 뒤 구토, 의식저하, 전신경련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입니다. 스타후르츠에는 옥살레이트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신경독성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파야나 망고도 과량 섭취 시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성분은 라텍스 알레르기와 유사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경고 드립니다. 열대과일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낯선 과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자몽, 바나나, 말린 과일, 열대과일 등은 그 자체의 성분이 약물과 충돌하거나 혈당과 신장,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경우였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잘 몰랐던 과일의 씨앗이 위험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체리나 살구, 복숭아 씨앗을 깨물거나 삼켜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은 씨앗을 그냥 버리지만 일부 분들 중엔 옛날 방식으로 씨를 깨물어 안에 핵을 먹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씨앗들에 청산배당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청산가스로 바뀌게 되며 많은 양이 아니어도 중추신경계 마비, 호흡곤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보고된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체리 씨앗 여러 개를 깨물어 먹은 후 메스꺼움, 어지러움, 호흡곤란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급성 시아나물 중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살구씨를 기침에 좋다며 끓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리,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등 씨앗이 단단하고 큰 과일은 절대로 깨물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특히 의치 사용 중이신 시니어는 씨앗을 씹다가 치아 손상이나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씨를 깨물거나 다려 드시는 민간요법은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주의 과일을 요약 정리하면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몽, 석류, 세비야 오렌지는 간 효소를 억제시켜 약물 농도를 상승시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자는 주의.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수박, 멜론, 파인애플,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 당뇨 환자는 주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고칼륨 혈증 유발 가능으로 부정맥, 심정지 위험, 신장질환자, ARB계 혈압약 복용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과일, 건포도, 말린 망고는 당 농축으로 혈당 폭등과 소화불량을 일으켜 당뇨,
위장 약한 분은 주의. 열대과일, 스타우르츠, 파파야는 옥살레이트, 섬유질 과다로 신장질환자, 소화기 약한 분은 주의해야 함. 씨앗 주의, 체리, 살구, 복숭아 씨앗은 아미그달린 성분, 청산가스로 전체 시니어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일도 약처럼 작용할 수 있고 때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은 나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선생님, 과일은 다 위험한가요?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과일을 적정량만 섭취한다면 과일은 여전히 노년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당뇨가 있는 시니어에게 좋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째, 배는 단맛 적은 종류로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키위는 1일 1개 이내, 과속 상태는 피하기. 섭취 팁은 공복 섭취는 금지. 식후 소량 사과 반 개, 키위 1개, 딸기 5, 6알 이내. 가능하면 껍질째 씹어 먹는 방식으로. 과즙 형태는 흡수 속도가 너무 빠름. 2.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시니어에게 안전한 과일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폴리페놀이 많은 베리류나 사과, 배, 귤, 과량은 금지. 토마토, 채소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일. 섭취 팁은 고혈압약, 특히 칼슘 채널차 단제, 스타틴계 약물 복용자는 자몽, 석류 등은 배제하고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150에서 200g 이하로 제한합니다. 사과 반 개, 귤 1개 수준. 3. 신장질환, 만성 콩팥병이 있는 시니어에게 안전한 과일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분은 풍부한 과일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파인애플 소량, 포도 껍질 제거 시. 섭취 팁은 바나나, 멜론, 아보카도, 키위는 칼륨 과잉 우려가 있고 과일 섭취 시엔 데치거나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 중이라면 1일 100에서 150g 이하로 섭취. 4. 위장 기능 약한 시니어를 위한 부드러운 과일. 섬유질이 과하지 않고 산도가 낮으며 소화 부담이 적은 과일이 좋습니다. 익은 바나나 반 개, 신장 기능 이상 없을 경우만. 껍질 벗긴 배나 사과. 삶은 배 퓨레 또는 사과 퓨레. 잘 익은 단감, 수분 많은 복숭아 소량. 섭취 팁은 딱딱한 생과일보다 부드럽게 조리, 스팀이나 퓨레해서 섭취. 식전보다는 식후 1~2시간 내 소량 섭취가 적절합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일은 간식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과일로 한 끼 해결하는 식습관은 당과 칼륨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적게 자주 먹되 하루 총량은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WHO 권장 1일 과일 섭취량은 200g 이하,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입니다. 3. 꼭 씹어서 드세요.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즉, 스무디보다 생과일 섭취가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위험한 과일 6종과 씨앗 주의 그리고 질환별 안전 과일 8종과 섭취 팁만 잘 기억하셔도 노년기 과일 건강법의 90%는 실천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과일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입니다. 1. 약물 복용 중이라면 자몽은 금물. 고혈압약, 고지혈증약과 충돌하여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상승. 간 손상, 근육 이상, 심지어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당뇨가 있다면 수박, 멜론, 말린 과일을 조심.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GI 지수 높은 과일은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밥 2공기보다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3. 신장 질환자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 주의.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 심정지 위험이 높아지고. 4. 열대과일은 낯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후르츠, 파파야 등은 신장 기능 저하자에겐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체리, 살구, 복숭아는 씨앗은 절대 깨물지 말 것. 아미그달린은 체내에서 청산가스 생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 아니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내 질환과 약물에 맞게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세요. 과일은 하루 한 접시 150에서 200g 이하로 가급적 식후 잘 씹어서 드시고 내가 먹는 약과 궁합이 맞는지 병원에 꼭 확인하세요. 말린 과일, 즉 스무디는 최소화.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도 약처럼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과 만나며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 더 아파진 사례를 너무도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과일이 사실은 약과 충돌하거나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먹는 게 건강이라는 말,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꽃길 100세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 정보들만 정확하고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꽃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